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공 카드가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란이 끝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21시간 만에 회담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The bad news is that we have not reached an agreement, and I think that's bad news for Iran much more than it's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we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having not come to an agreemen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we're putting on a complete blockade. We're not going to let Iran make money on selling oil to people that they like and not people that they don't like. از ابتدا هم نباید انتظار وجود می داشت که در ظرف یک جلسه ما بتوانیم به توافق برسیم. And they haven't left. They haven't left the bargaining table. I predict they come back and they give us everything we want.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근식 교수님, 호르무즈 해협 좀 풀라고 만났는데 더 단단히 잠긴 것 같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예. 반대로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란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옥죄면서 미국을 컨트롤했는데 이제는 난 상관없다. 이제 역으로 내가 이제 이란을 전쟁 물동난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그야말로 옛날에 봉쇄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아사 작전이잖아요. 예. 전쟁 물동을 완전히 차단해서 이가 시간이 더 오래 가든 말 그건 내 문제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여러 관련된 나라들은 더 복잡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란이 했던 반대 방법으로 이란에 관계되는 선박만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무해 통항시키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서 이렇게 되다가는 이제 그야말로 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군함끼리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확전 그 가능성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전쟁이. 그래서 예. 누구도 예측 못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예측했던 전혀 상관없이 지금 행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중간 선거는 의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서두를 것이라 했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보면은 이중 봉쇄를 하면 오히려 더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행동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답답함을 이제 관련 국가들이 이제 계속 주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원곤 교수님, 상황을 좀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는 들어가는 배까지 다 막겠다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면 됩니까? 1차적으로 예. 이란의 항구에 정박하는 배들을 막겠다. 그리고 또 이란과의 거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일부 선박들은 원유를 싣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란과 관련이 있는 배만 막겠다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계속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은 그렇지만 방금 우리 문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게 이중 봉쇄가 돼버리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란이 현재로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란과 관련 있는 혹은 이란의 사실상 이란 국적 선박 외에는 통과를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미국이 그것을 통과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예. 다른 선박들 예를 들어서 26척의 우리 뭐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오도가 상황은 똑같은 못해서 거죠. 이중으로 지금 막혀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건 지금 뭐 핀셋 저격이라고 하는데 이란으로 향하는 이란을 위한 물자 같은 것도 지금 못 들어가게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전쟁을 견딜 수 있는 이란의 그런 자급자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힘을 좀 미국이 빼겠다는 건데 이게 유효할까요?
뭐 그간의 전쟁 기간 도중에 예. 뭐 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이 이 유가에 대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란에서 나오는 이란산 석유를 사실상 이 원래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팔 수는 없었는데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란산 이래도 뭐 통과를 시켜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 막겠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해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란의 그 관련된 그런 또 오고 가는 원유들도 있고 또 이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도 해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계속 막아서 이란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겠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예. 말씀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쨌든 그 협상을 하다가 깼지 않습니까? 깨진 예. 상황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가 될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카드는 미국이 하나 더 이번에 보유를 한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과연 누가 더 고통스러운지 미국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란한테 지금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누가 먼저 베끼드나 이런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린 조치를 보면은 이란은 석유를 수출도 못하게 하고 생필품 들어가는 것도 막겠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을 압박하는데 일부 예. 성공했지만은 이게 사실 전기 시설을 공개했다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 생필품하고 전기 다 연관되기 때문에 예. 이란은 또 다른 방법을 택했겠죠. 이란은 인접국을 공격한다든지 예. 그야말로 무차별하게 이제 지금부터는 미국의 함정에 대해서도 공격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표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기류 부서를 기류를 뭐 제거하러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택도 안 되는 소리다. 예. 내가 아직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뭐 아무리 봉쇄해도 우리는 미동도 끄떡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예. 마찬가지로 전쟁 무동량을 뭐 차단하면은 나 그에 상응하는 또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살짝 흘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 그 민간 선박은 또 다 통행시키겠다 하면 미국이 지금 선언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자기 마음대로 닫았다 열었다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거에서 따박따박 대응하는 거 보면은 미국이 참 힘들 거예요. 지금 이란을 압박하는데 약간은 지금 성공했다고 봐요. 이 미국이. 예. 난 최대한 동원해서 이락을 꼼짝 못하겠다 했는데 네. 이란을 꼼짝 못하겠는데 다른 국가들은 뭡니까? 이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유가가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더욱더욱 이제 휴전을 했는데 오히려 휴전 상태에서 더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련 국가들은. 이러다가 홍해까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죠. 이란은 예를 들면 그럼 어떤 카드로 활용할 거냐.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은 지금 홍해는 만지작 했잖아요.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은 1차적으로 봉쇄했고 예. 홍해까지 하면은 정말 미국이 큰 타격을 얻을 것이다,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예고를 하는 거죠. 예. 홍해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뭐 그런 염려도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에서는 지금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협상에 참여했던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까지는 석유값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휘발유 가격을 즐겨라. 오늘을 그리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협상에 같이 참여했던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슬람마바드 합의가 근접을 했을 때 우리가 직면했던 게 과도한 요구 그리고 꼴대 이동, 봉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왜 결렬됐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란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의 MOU 체결 직전까지 갔는데 미국이 꼴대를 옮겼다. 이렇게 미국 탓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협상의 가장 관건은 결국 농축 우라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없이 얘기한 것이 이번 전쟁을 사실 시작할 때 2월 28일 날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번 전쟁은 이란의 임박한 위협이고 이란이 결국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협상을 시작할 때도 99% 결국 이란의 핵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꼴대를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2015년에 미국과 또 그 5개 국가와 함께 이란과 맺은
JCPOA라는 이란 핵합의, 포괄적 행동 계획이 있죠. 예. 그거보다는 나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는 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예. 하나였는데 당시에는 이란이 3.67%의 우라늄 농축까지를 허용을 해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농축 우라늄은 안 된다. 완전히 그때가 오바마 전 대통령. 그때 오바마 행정부 때죠. 예. 그리고 나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바마 행정부의 합의를 가장 최악의 합의다 하면서 깨버렸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라늄 농축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0%의 우라늄 농축에 권한을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권적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수준이라도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2월 28일 날 그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제네바 회담에서 이란이 한 1.5% 정도까지 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낮추는 것에 합의를 해왔다. 뭐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1%가 되든 2%가 되든 자신들의 그런 주권적 권리로 우라늄 예. 농축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정 관건인데요. 미국은 전혀 안 된다.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예.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미국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시작한 명분이 되는 거고 또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최소한도 이전과는 다르게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못하게 했다. 그 의미는 앞으로도 이란이 계속해서 군사적인 의미에서 핵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하나의 또 서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번 협상장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레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 레드라인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결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아니다. 꼴대를 옮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중재를 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주장했던 걸 더 이상 주장하는 것 같고 박 교수님 얘기하시지만 오바마 때 분명히 협의했는데 그 이상 완전히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일으킨 명분이 있거든요. 나는 오바마 대통령 때하고 차별화를 했어. 예. 이거 아니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국제사회에서 시각에 보면은 그 농축 권한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이건 미국의 무리한 주장이에요. 무리한 저도 주장이죠. 시작부터요. 양쪽이 일부씩 양보를 해야 된다. 예. 반부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 주장을 지금 양보한 기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농축과 비축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농축 시설 원래 농축을 시설 가지고 있는 나라를 다 없애고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한다는 거는 예. 기술자까지 없애야 돼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야 자기들 그런 걸 대비해서 이미 지하 시설을 다 완비해놨는데 예. 그걸 포기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비축했던 것마저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할 수 있거든. 국민들한테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에 대해서 명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주장한다는 거는 내가 이미 알았어. 니네 포기 안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마찬가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주면은 그런 얘기 전혀 말 먹혀들지 않거든. 예. 양쪽에서 하나도 양보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예. 벤스 부통령이 짐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싸서 귀국을 했는데 핵무기 얘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결국은 이렇게 결렬이 된 게 핵무기 관련 합의사항에 양측의 뜻이 맞지 않았던 요인이 가장 큰 걸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예. 말씀드린 농축 우라늄이 한 축이고요. 또 예. 한 축은 이미 이란이 확보해놨다라고 얘기하는 440kg 정도 되는 60% 농축된 그 물질이죠. 그 물질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것을 전량 폐기하는 혹은 뭐 완전히 희석시켜서 의미를 갖지 않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반출을 해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015년 그 포괄적 행동 계획에 따라서 이 대부분의 그런 농축된 우라늄은 이란에서 러시아로 반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그렇게 확실히 반출해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60% 정도 되면은 사실 90%부터가 우리가 핵무기급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0%에서 90%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좀 뭐 무리하게 외부에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이 많은 국가들과 양자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핵 발전을 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할 경우에는 그것이 앞으로 핵무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현재 한국도 뭐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일정 수준 우리도 그냥 민수용으로 쓸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의 권한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니까 예. 그 부분이 그래도 미국과 논의가 되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적대국 관계니까 그것을 미국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자위권이고 또 주권적 권리니까 최소 수준으로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은 일정 수준 글쎄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1.5% 정도까지 낮췄다라는 걸 만약에 미국이 수용을 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문제에 관해서는 이 오바마 때부터는 분명히 낮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예. 되니까 오바마 때 3.67%였는데 그 1% 미만으로 정말 의미 없는 숫자로 낮춰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1% 정도로 낮추더라도 그게 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급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아까 네. 또 문 교수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원하면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뭐 데드락으로 딱 걸려서 협상의 그 병목 구간으로 잡혀 있다라고 보기는 양측에 다시 한번 협상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좁혀졌는데 미국이 기싸움하려고 짐 싸갖고 온 겁니까? 아니면 다시 안 만날 기세로 돌아온 겁니까? 다시 안 만날 기세라고 하면은 세계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예. 일단 기싸움하면서 이제 무시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고 무시 전략. 나는 아무리 예. 그렇게 해도 나는 내가 요구하는 바를 관철하지면 안 되겠다. 그러나 저도 이제 이란도 한편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사실 어떤 뭐 게 답답합니까? 예. 60%가 농축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뭐 반출하고 그 기본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면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어느 나라 농축 시설에 있는 다 IAEA 이 사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투명하게 하느냐 이것을 양쪽에서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사실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60% 농축했다는 것도 좀 어리석은 것이고 사실 오바마 정권 때 그 3.67% 했는데 그 뭐 맘만 먹었으면 90% 못 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나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또 공격받고 있는 것도 이란으로서는 좀 답답한 노릇이고 이미 핵무기를 그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간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이란 같은 경우는 정말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 뭐 없으면 완전히 숨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다 노출된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IAEA를 충분히 이용하면 되거든요. IAEA 사찰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꾸 뭐 그거를 집어내지 않으면은 이 전쟁이 마치 실패한 것 같이 그거를 끄집어내면은 성공한 것 같이 이렇게 남들이 제3자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잠시 휴식기를 통해서 또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고 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해야 된다. 이제 여론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완전히 뭐 중지한다는 거는 국제적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거기다 이중 봉쇄까지 하니까 미국이 또 코너에 몰릴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근데 보통 회담 마치고 나면 북미 회담도 그렇고 시간차를 좀 둬서라도 영상도 좀 이렇게 릴리즈하고 사진도 공개하고 하는데 대면 협상한 그 그림이 영상이 없어가지고 무슨 분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또 뭐 알려지는 거에 의하면 원래 3자 대면 협상을 했다는 것은 처음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예. 그간에 말씀드린 2월 28일 전쟁 전에 있었던 협상이라는 것은 오만이 중재해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오만을 가운데 두고 미국과 이란이 각각의 이런 중재를 형태, 그러니까 같이 3자가 모인 것이 아니라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을 왔다 갔다 거군요. 하면서 했다라는 예.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같이 모여서 3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뭐 총 시간이 21시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했던 것이 14시간, 15시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마치 뭐 그릇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의 의미인데요.
두세 개 안으로 좁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나머지의 처음에는 뭐 15개 중에서 10개 정도의 안이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가 됐다라는 거고 핵심 두세 개, 제 판단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말씀드렸 결국 농축 우라늄, 기존의 농축 우라늄의 권한을 제로로 하고 440kg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겠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권을 당장 풀어라라는 미국의 입장과 그것은 마지막 종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부딪혔을 거고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레바논에 대한 헤즈볼라 폭격의 문제가 있죠. 거기에 계속 공습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장 멈춰라 했고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자신들이 자제를 요청을 했다. 그 정도 선에 세계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의 많은 문제들은 상당 부분 좀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한 9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21일까지가 얘기했던 2주간의 기간이니까 그중에 뭐 앞으로 협상에 저는 다시 모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22일 날 이스라엘산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미국이 협상 초반에 박차고 나가는 것은 협상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협상에서도 당시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협상의 한 방안이다. 자기가 훨씬 더 우위를 잡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거 시간상에 다 맞춰주는 거 협상이 맞춰졌다고 생각하는데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유도 구축함 두 척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들도 확실히 그 우위에 서서 협상을 이끌어가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무진 규모도 상당히 차이가 컸습니다. 미국에서 300명이나 갔어요. 이란이 70명이었는데 거의 미국에서는 매머드급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것도 좀 기싸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뭐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 소수 정예만 가는 게 통상적인데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는 70명까지 간 거는 사실 협상 중에도 공격을 받아버리니까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끝나고 갈 때도 뭐 분산을 걸어간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해도 우리는 정부에게 출중해. 우리는 다 방어가 돼 있어. 어디 가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숫자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따라와 하는 강압적인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저기서 다 나가지 벤스 부통령 같지만은 나머지는 또 놓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물밑작전하는 이런 전략적인 걸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지금 말은 저렇게 뭐 안 된다 해도 미국이 사실 끌어간다는 입장을 줘야 되니까 사실 파키스탄이 중재했기 때문에 간다. 이것도 미국으로서부터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끌고 가서 뭐 단계적으로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포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이 미국이 훨씬 멀고 시차도 있고 가기는 좀 더 이제 힘든 그런 장소긴 하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불리했다 협상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란 대표팀은 의상부터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검은 옷을 다 입었고요. 그리고 공개된 SNS 사진을 보니까 이란 대표단이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 초등학교 그 참사 피해 어린이들의 영정 사진을 싣고 갔다 그래요. 이게 뭐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나부 초등학교죠. 168명의 학생과 교사까지 합쳐서 170명이 뭐 현재까지는 미국의 오폭이다라고 알려지는데 그것은 미국 내에서 현재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 중이니까 아마 그것은 전쟁 뭐 중이라도 혹은 후에도 확실히 확인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미국을 향해서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피해자고 공격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란 내부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에 협상을 원하는 세력이 있고 뭐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이 강경하게 협상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데 이번에 가는 그 갈리바프를 비롯해서 협상의 대표단은 자신들이 여기에 미국에 흥정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피값을 받겠다. 그리고 책임을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복을 또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은색. 그것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해자는 미국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나간 이란 대표단의 이제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만났고 결렬이 돼서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짐은 쌌지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두 분 다 이제 이렇게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편인 것 같은데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짐을 쌀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디서 이 내용을 보고받고 있었을까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In very deep negotiations with Iran, we win regardless. In addition to that, we're negotiating whether we make a deal or not. Makes no difference to me. 관객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유롭게 손까지 흔드는 트럼프 뒤로 장녀 이방카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따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UFC 관람 장면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에 대한 추가 병력 배치 등을 예고할 때에도 자신의 골프장을 찾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정말 의도적인 여유일까요? 벤스 부통령이 짐 쌀 때 협상 결렬 속보를 격투기를 보면서 들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본인이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저를 할 수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다. 예. 나만의 특유한 이건 협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희들이 아무리 죽고 뭐 많은 사람이 죽어나도 우리는 우리의 정책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저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였다면은 저 정도는 안 할 거예요. 근데 2기고 이제는 뭐 중간 선거도 이제 나 상관없다. 유가 올라가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저렇게 이제 조롱하는 비슷한 거죠. 저거는 아마 일반적인 대통령들이 이렇게 전쟁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 협상장에 나갔는데 저런 식으로 다 저건 어떤 노는 장소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UFC 이런 데는. 예. 그런 데 가서 저렇게 하고 골프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골프하다가 뭐 춤추는 이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막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충수가 아닌가. 사실 예. 이 전쟁이 끝나면은 미국 내에서도 평가할 것이고 국제사회도 엄청나게 평가할 것인데 저도 사실 미국에 상당히 뭐 훈련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녔는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미국이 정말 국격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어떤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미국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처음 목도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어디에 나가도 했지만 미국의 집단 지성이 좀 강력한 권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168명 그 죽은 학생들 초상화까지 가져가고 이런 상태인데 그걸 뭐 전혀 깡그리 무시하면서 예. 저렇게 자기는 스포츠를 즐기고 이런다는 거는 사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네. 우리는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 뭐 탑 클래스에 있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평가를 해왔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말을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말 안 먹게 들어간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저거는 쓸데없는 제스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제스처다. UFC 격투기를 보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람하고 있는 중에 협상 결렬이라는 속보가 떴대요. 그 속보가 떴을 때 루비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화면이 비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정 하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다 잘 연출된 협상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 알려진 거에 바르면 계속해서 협상단이랑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6번에서 12번 전화 통화를 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이런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협상은 내 인생의 올인의 전체 게임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연출에 가깝다고 생각이 예. 되고요. 국내 지지층을 향해서 나는 워싱턴의 식의 외교에 매달려 있는 그런 그 기존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항상 이런 뭐 복싱이 됐던 UFC가 됐던 이런 중요한 순간에 골프를 쳤던 그러니까 자신의 강인함, 또 반엘리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층이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예. 있는 워싱턴의 문법과 굉장히 다른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와 이란에 대해서
협상이 깨졌다고 내가 곤혹스럽거나 다급해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깨졌는데도 카메라를 비췄더니 웃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카드, 웃지는 않고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의 카드는 역시 카드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주는 전략적 제스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대체 보고는 받았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벤스 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뭐 정확히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번에서 12번 정도는 통화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21시간 동안. 그리고 이란, 파키스탄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진행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지속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격투기 관람하기 전에 짐 싸서 와라 이렇게 지시하고 들어간 걸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차가?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마지노선을 줬겠죠. 예. 그러니까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건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농축 우라늄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란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이 협상은 1차적으로 결렬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요. 아마 이 정도 전화 6번에서 12번 정도 한다면 사실상 면밀히 진행 상황을 다 보고를 받고 있었다라고 또 나름대로 지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의제별 국면별로 세밀하게 그런 상의를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처음부터 아마 가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타결 안 해도 상관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강도 공격으로 다시 돌아서거나 카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있으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가서 강력하게 밀어붙여라. 이제 그런 지시를 받고 제이디 벤스가 갔을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격을 떨어뜨린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이다 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 협상의 달인은 자기 스타일이고 예. 그러나 세계를 대상으로 저렇게 한다는 건 무리죠. 무리고 그러니까 뭐 그동안 수십 년간 동맹 유지하고 뭐 나토하고 이렇게 결속을 해왔는데 지금 상당히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뭐 자기가 원하는 건 끌고 가겠다. 그냥 벤스 부통령을 보낸 것도 약간의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예. 사실 전쟁하기 전에 벤스 부통령 반대 입장에 있었다는 걸 그렇죠.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 분담해 주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가서 협상했는데 저 정도다. 내가 오직하면 이러겠느냐. 예. 이런 뭐 속내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절묘하게 활용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끌고 가는 의지는 관철하는 이런 예. 스타일이라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반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예. 현실이 미국 국내 사회도 답답하고 국제 사회에서도 다 뭐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예. 너무 과도한 거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참 답답한 현실이죠. 이런 때 보면은 정말 이란이 미국하고 수십 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했는데 정말 그 신정 국가라는 이것 때문에 정말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어떤 국가라는 것이 그 존속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 된다. 지도자부터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예. 뭐 갑자기 피해를 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생필품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국민들은 나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농담 삼아한 얘기긴 한데 협상이 잘 안 되면 벤스 탓, 협상이 잘 되면 내 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었다고는 하는데 벤스에게 바라는 게 어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좀 차기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역할을 좀 해내야 될까요? 뭐 언중유골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이고 우리가 그간의 트럼프 대통령을 1기와 2기까지 봐왔는데 늘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 된 일은 본인의 공으로 돌리고 잘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은 자신의 부하에게 그 탓을 해서 그렇게 해고하는 모습. 특히 트럼프 1기 때는 굉장히 자주 측근들이 해고가 당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본인의 속마음을 한번 얘기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벤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일종의 압박과 관리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벤스가 이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확실히 자기가 대통령이고 당신은 부통령이기 때문에 따로 노선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명령을 따라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농담을 포함한 그런 메시지 전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 요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존 브래넌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주장이 미국 내에서 힘을 크게 얻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트럼프 일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일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일기 때부터 계속 있었고 그 당시에 예일 의대 정신과 의사가 뭐 뉴욕 타임스로 기억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트럼프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고 방금 말한 수정헌법 25조 3항이거든요. 그 내용을 갖고 그것을 트럼프에 대한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 근데 트럼프에 대한 직무 정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되려면은 그 내각에 있는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부통령이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일종의 안에서 내란 같은 것이 발생해야 되는데 현재 트럼프의 구축돼 있는 그 내각의 형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협상도 꼬이고 있고 휴전의 회방군까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죠.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המערכה טרם הסתיימה, אבל כבר עכשיו אפשר לקבוע בבירור. יש לנו הישגים היסטוריים. אני רוצה לזכור איפה היינו. איראן ניסתה ללפות אותנו בטבעת חנק. החמאס בעזה, חיזבאללה בלבנון, משטר אסד בסוריה, המיליציות בעיראק, החות'ים בתימן, איראן עצמה. זאת אומרת, הם רצו לחנוק אותנו, ואנחנו חונקים אותם. הם איימו עלינו בהשמדה, והם עכשיו נלחמים לשרוד. אנחנו הכינו בהם, יש לנו עוד מה לעשות.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끊임없는 위협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 안 할 수 없다. 과거에 수없이 침공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리를 끊자. 특히 미국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게 나한테는 정말 기회다. 이스라엘에서 지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많이 역사 속에 기억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침공을 받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핵무기가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침공을 받는 약자로서의 코스프레 할 때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또 과도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막 들이부어버려가지고 수많은 사람, 수만 명씩 죽여버려 이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이 그 트럼프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꼬드겨 한 것보다는 거의 뭐 일심 동체같이 일심 동체같이 거의 했죠. 설득한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과거부터. 사실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국을 많이 지배하는 지도층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미국하고 네타냐후 대통령하고는 뭐 누가 누구를 이렇게 조종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때 보면 생각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해요. 뭐 중요한 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편을 들어주잖아요. 뭐 레바논 공격? 그거는 휴전 협상이 없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주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래서 이걸 섣불리 판단하면 이란도 오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양국이, 양진영이 하나씩 양보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 기간 휴전 연장 또 연장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란이 원래 전제 조건으로 레바논 공습을 멈추라고 했는데 안 멈췄는데 어쨌든 대면 협상은 했거든요. 이란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용인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끌어간 것 중에 하나가 워싱턴에서 결국 뭐 미국과 레바논 정부와 그리고 이스라엘 3자 대면 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일정 수준 효과를 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미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처음에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이란의 그 헤즈볼라의 공격, 레바논 그것은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뭐 이란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겠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자 대면 회의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3자 대면 회의가 사실상 보여주기식이고 일종의 명분을 이란한테 제공해 주는 것 이상으로 정말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마무리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동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레바논 정부 자체가 헤즈볼라보다 군사력이 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군사력을 가진 또 정당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무리 레바논 정부가 거기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요구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는 레바논 정부가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3자 회의에서 뭐가 될 수 있는 그 여지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좀 희소식이 들리나 했더니 호르무즈 긴장도는 더 높아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좀 전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